안녕하세요. 멘탈 코치 이너게임입니다. 여기는 제 책장인데요. 아무렇게나 꽂아놓은 것 같지만 제 나름의 구분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열은요, 제가 읽은 책 중에 가장 좋았던 책들을 따로 꽂아둔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책,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군대에 있을 때 읽었던 책인데요. 아주 뻔한 얘기를 하고 있는 책이에요. 시간을 지배하는 절대 법칙. 제목부터 뻔하죠. 사실 내용도 뻔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책을 가장 좋았던 책으로 분류했냐? 그건 바로 오늘 말씀드릴 스위스 치즈의 구멍 내기, 이 방법을 이 책에서 배웠기 때문이에요. 군대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15년 동안 아주 유용하게 써먹고 있는 기술이고, 앞으로 뭔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 정확하게 말하면 하기 싫지만 꼭 해야 하는 일을 할 때 자주 쓰게 될 그런 기술입니다. 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하기 싫은데 해야 하는 일이 있죠. 회사 일도 그렇고 집안일도 그렇고 운동도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일을 할 때 그 일에 구멍을 내보세요. 스위스 치즈처럼 구멍을 여러 개 만드는 겁니다. 이 구멍 하나하나를 인스턴트 업무라고 부릅니다. 인스턴트 업무는요, 그 일과 관련된 일 중에 5분 이하의 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업무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대청소를 해야 하는데 엄두가 안 나요. 그럴 때 5분 이하로 걸리는 인스턴트 업무를 딱 두 개만 해보세요. 첫 번째, 창문을 다 열고 환기시킨다. 두 번째, 신발장을 정리한다. 이 5분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시작하면 계속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줘요. 사람의 행동에도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이겠죠. 신발장을 정리하면 한 김에 현관 전체를 청소하고 싶어지고, 현관 전체를 청소하면 앉아서 쉬게 될까요? 창문을 다 열어놓고 환기하고 있는데 그냥 쭉 이어서 하자는 생각이 들 겁니다. 중요한 발표를 해야 하는데 시작할 엄두가 안 난다면 PPT 파일을 열고 표지만 만들어 보세요. 그게 첫 번째 인스턴트 업무가 되겠죠. 두 번째 인스턴트 업무로 목차를 만드세요. 세 번째 인스턴트 업무로 빈 페이지를 쭉 만들고 한 페이지에 한 문장씩 핵심 멘트를 써보세요. 이렇게 치즈의 구멍을 여러 개 내면서 추진력을 모으는 겁니다. 5분짜리 업무를 3개 정도 하고 나면 분명 계속할 수 있는 추진력이 생길 겁니다. 만약에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일이라서 일에 대한 감 자체가 없다면 첫 인스턴트 업무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스턴트 업무 목록을 만드는 거죠. 일을 인스턴트 업무 단위로 잘게 쪼개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재무팀 직원이고 내년 예산안을 처음으로 짠다고 해봅시다. 생각만 해도 막막하고 엄두가 안 나겠죠. 그럼 점심 먹으러 가기 5분 전에 첫 번째 인스턴트 업무로 이 예산안 짜기라는 업무를 쪼개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작년 예산안 복사하기, 만날 사람 정하기, 필요한 파일 정리하기, 예산안에 대한 회의 소집하기 등등등. 그렇게 한 다음에 각 인스턴트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맞게 하나씩 구멍을 만들면 됩니다. 일 전체를 생각하면 막막하고 엄두가 나지 않지만 5분짜리 업무를 몇 개 해치우는 건 게임처럼 할 수 있습니다. 신나게 구멍을 내다 보면 일 윤곽이 다 잡혀서 마무리만 남아있을 정도로 일이 완성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정말 단순하다, 쪼갤 필요조차 없다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책을 읽어야 한다? 그럼 타이머로 5분만 시간을 맞춰놓고요. 5분씩 딱 3세트만 읽겠다는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운동을 해야 한다? 그럼 5분 동안 몸 풀고 5분 동안만 운동을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몸이 좀 데펴지면 5분만 더 할까? 그런 생각이 들 거고, 땀이 나기 시작하면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반드시 들 겁니다. 자, 어떤 일을 꼭 해야 하는데 그 일이 하기 싫을 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너게임이었습니다.